여기서 말하는 선현이라 함은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가 들어가요.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을 말한다. 대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신 가운데 늦은 밤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들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가 걸려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 스터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그 스터디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매주 하는 그 콘텐츠가 있죠. 최신 기사 뉴스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 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도 이 뉴스 관련한 그 콘텐츠가 되게 높고 해서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친일 화가들이 그린 영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주 언급이 되는데 아마도 시초가 그 한국은행 그 저희가 다뤘던 한국은행 그 시초석 그 관련한 그 문제 때문에 그 연이어 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그 이번에 다룰 기사는 이순신 장군 영정과 관련한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충사에도 모셔져 있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그림 이순신 영정을 그렸던 사람이 장우석 화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들을 이제 그 정리해서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파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 영정을 친일파가 그렸으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터지게 됩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장우성 화백 같은 경우는 이제 양력을 좀 살펴보면 그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화가들이 그 이제 입선을 해야 그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술 화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일제가 이제 전쟁을 여겼던 부동명화 이 불교의 신인데 이 부동명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친일파로 분류가 됐습니다. 즉 전쟁에 미화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도왔다라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이제 영정을 모시는 현충사 사무소에서 이것을 이제 표준 영정을 좀 친일파가 그렸으니까 심사를 다시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체부 쪽에서 이제 지금 규정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체부에서 이게 당장에 그 친일파 그렸다고 해서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표준 영정이 바뀌면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그 영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100원짜리 영정을 다 수거해서 바꾸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이순신 장군 그 영정을 쓴 자료들이 있을 건데 그것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느 세월에 이 막대한 4,700억이라는 그 돈을 들여서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그 예산상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친일파가 그렸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은 그 원리상으로 맞는데 문제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그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문제가 이렇게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관련 영정법 관련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표준영정과 관련해서 법령이 하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이런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법령이 언제 공표가 됐냐면은 1973년에 국무총리령으로 이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이 법령이 발표된 계기가 있었는데
동아일보 기사예요. 이거 기사를 띄워야 되나? 네, 띄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를 한번 띄울게요. 찾는 동안 영정이 정확히 뭔지 아무나 설명을 해주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북한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아까 제가 몰라서 물어봤잖아. 영정이 뭐야? 이렇게. 아까 잠깐 찾아본 결과 그 그림자 영자에 그 족자 정자를 써가지고 어떤 사당이나 이런 데 위패와 함께 모시면서 그려놓은 인물 그림을 영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정은 일반 초상화는 아니고 정확히는 제사의 목적, 제사나 아니면 어떤 사당에 모셔놓는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초상화를 영정으로 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 영정 앞에 표준이란 말이 붙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는 그게 문제가 되는 이 거죠. 네. 표준이라는 것은 그 과거의 인물을 이제 얼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남겨져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이제 대다수 인물들이 우리나라 인물들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이 정부에서 특정한 어떤 화가에게 의뢰를 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얼굴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봤던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표준 영정이 정립이 되면 이순신이라고 적혀 있는 모든 자료에 이 얼굴이 동일하게 다 복붙같이 다 붙이게 되는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네, 띄우겠습니다. 이거 기준이 언제 생겼냐면은 1973년에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4월 28일에 당시 문체부 장관한테 지시를 내리는데 이 지시 내용이 뭐냐면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충무공의 영정을 통일하고 이 충무공 동상 건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고 앞으로 세울 동상은 통일된 영정에 맞춰서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표준영정 법령이 나오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요. 이때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마지막 문단에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이제 박 대통령은 이 이충무공을 빈장한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전국 각지에서 그 이충무공 영정이 난립하면서 이거 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에서 표준 영정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법령에서 보면은 그럼 이 표준 영정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의 동상심의 규정의 제2조를 보면은 현재 이 표준 영정은 선현을 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현이라 함은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가 들어가요.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을 말한다.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3년에 처음 이 법령이 시행됐을 때 선현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래서 뭐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전략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전략가. 그 당시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표준 영정 지금 그 관련 설명 들었는데 결국은 국가의 어떤 선현의 그 뜻을 기릴 수 있고 뭔가 국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저희가 익히 아는 그 얼굴 보면 되게 인자하면서도 위엄이 있고 되게 엄격한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순신의 어떤 모습이 이 표준 영정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지금 화면 공유를 할 건데 그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그 근대기에 그 한국을 방문한 그 서양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한국 관련한 답사기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봤던 이순신 장군 영정 사진을 그 책에다 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유명한데 이게 원래 이순신 장군 모습이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되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 보면 굉장히 좀 얼굴에 주름도 되게 많고 되게 전형적인 조선인 같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핸섬하고 현대인에 가까운 얼굴,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